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과정에서 분석을 하고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이 낙찰받은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과잉 매각으로 불허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이 과잉 매각이 뭐고 과연 본인 물건이 정말 불허가 되는지 알아봐 달라 하는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잉 매각이 뭔지 알아보고 불허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권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 일정으로 해가지고 상시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로 해서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1667 사건이 되겠고요. 물건 번호 1번,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건 번호는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가 하면요. 채무자는 한 명인데 결국 이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 물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물건을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에서 극대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일괄로 매각하게 되면 큰 금액이 되니까 입찰자가 굉장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서 이것을 개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물건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의 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건 번호까지 부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받을 때 이 입찰 수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물건 같은 경우에 10억 감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3차까지 일찰이 되었습니다. 5억까지 일찰됐는데 우리 학생분이 7억 3,700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5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인데요. 주택에 5억 9천 감정인데 이렇게 6억 3천에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과잉 매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시면요. 자, 물건은요. 우리가 만촌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군으로 해서 대구의 가장 중심이 만촌 3동이 되겠죠. 그리고 범어 4동이 되는데 이 핵심 중심이 결국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호지역과 결국 알파시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달구별 대로로 해가지고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부대가 결국 경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지역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성구에서 이 마지막 가장 큰 노란자 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해 놓으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왜? 이자가 지금 뭐 6%, 7%까지 갔다가 조금 다운돼서 지금은 한 5%에서 6%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왜? 건물이 있으면 월세가 나오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월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투자 적기가 아니냐, 투자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먹는다는 그런 말이 결국 이때 투자해 놓으시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는 수익 창출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끝났다 하는데 절대 안 끝났어요. 왜? 결국 이 통화량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현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지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1번 물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 평당 금액이 약 164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구에 지금 평당 이렇게 되는 가격이 없어요. 연호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3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보상받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명이 입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등하고 차이는 좀 났지만
하지만 잘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물건 현황에 보시면요. 이 개발자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조당이 남부 새마을 분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억 1,500에 채권 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몇 건, 이것은 경매 신청하는 2024년 1월 23일까지 이 원금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 6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은 이때까지 연체 이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배당받는 금액은 이후부터 또 배당 기일까지 또 연체 이자가 있겠죠. 그것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미반환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취증을 만들 때 결국 지금은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낙찰 입찰하기 전에 이렇게 농취증을 발급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받을 때 몇 명이 발급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경쟁자를 이렇게 대충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5억 9천 감정에 지금 6억 3천에 낙찰받은 이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건조당과 임의경매는 남부 새마을분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해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차장도 있고요.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살고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까지 있는 주택이 있는 2번 물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 보시면요. 이 1번 물건 같은 경우에 입찰 금액이 7억 3,700이었고요. 2번 물건 같은 경우에 입찰 금액이 6억 3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찰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신청 시까지 이자 포함한 금액이 6억 2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당 금액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부터 해서 배당 기일까지 지금 이제 올해 입찰을 했으니까 12월 정도에 아마 배당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 1년이 된다는 거죠. 연체 이자 같은 경우에 보통 1금융 같은 경우는 약정 이자의 한 3% 됩니다. 근데 새마을분구 같은 경우는 보통 15에서 18% 정도 연 이자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원금 같은 경우는 왜? 이자는 원금에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채권 채액을 130% 잡았습니다. 그래서 1.3으로 나누게 되면 5억 5천이 나와요. 이것이 채권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원금에 대해서 1년치 이자 약 15%로 예상하게 되면 8,25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배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부 새마을분구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6억 2천만 원에다가 8,200을 더하게 되면 7억이 조금 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비용이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안 들어갔겠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7억 1천 정도의 이제 그 전체적인 배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1번 물건에서 7억 3,700에 낙찰됐으니까 결국 이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배당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번 물건을 해서 채권 회수가 다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는 과잉 매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해서 이 배당을 다 할 수 있으면 채권에서 할 수 있으면 결국 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허가 해가지고 경매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잉 매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물건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물건은 불허가 내고 경매를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물건이 있을 경우에 5개 물건이 있다 하면요. 만약에 4개 물건으로 해가지고 채권 회수가 다 돼요. 그러면 이 5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불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취소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물건은 결국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2번 물건은 6억 3천원을 해가지고 채권 회수를 이렇게 다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물건을 해가지고 진행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번 물건을 해가지고 진행시키고 채권해서 결국 배당하고 끝내는
그리고 이번 물건은 경매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자 매입 금액이 양도 약정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매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내게 됩니다. 왜? 이번 물건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면 이번 물건에 또 압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물건도 또 경매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물건에서 결국 배당금이 남게 되면 결국 또 채무자한테 돌아가게 되겠죠. 그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매각에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잉매각은 한 물건으로 해서 충분히 채권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물건은 이렇게 매각 불허가 결정해서 경매가 취소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결국 7개 물건이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물건, 7번 물건을 한 번 더 입찰되면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6개 물건이 높게 낙찰돼 버린 거예요. 충분히 채권해소가 다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7번 물건을 이거는 경매가 취소가 돼 가지고 입찰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입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잉매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